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금일은 이낙연 승복, 결선 결과에 대해서 이제 승복을 했죠. 승복에 대한 최대 수혜,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의 마지막 승부수, 그래서 이제 큰 이벤트가 다가온다. 어떤 이벤트가 다가올 것인지, 연말 이 종목을 노려라.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이낙연 뒤에 이낙연, 문재인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저 강태공 막 개시비 하면서 네가 이낙연이 네 친구냐 문재인이 네 친구냐 할 수도 있는데, 저는 홍준표도 홍준표라고 하고 윤석열도 윤석열이라고 정치는 사실 제가 저는 사실 존경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다 해도 그냥 이해 부탁드릴게요. 저는 제가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이낙연을 이낙연이라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이재명이라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어떤 정치인도 그냥 이름만 부릅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 좀 거북하시더라도 그냥 좀 편하게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낙연 씨에 대한 이 경선 결과가, 이 결과 승복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이 우리 당의 자랑이다 하면서 지금 이제 원팀으로 간다면서 막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이낙연 씨가 경선 결과에 승복을 하면서 지금 정말로 큰 이벤트가 새로 다가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좀 해드릴 생각이에요. 자, 보면은 이낙연 씨가 경선 결과에 승복을 해버리면서 다시 재투표를 안 하잖아요. 재투표를 안 하면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요. 보면은 오늘 뉴스를 보면은, 자, 이낙연 씨의 지지층의 40%가 윤석열에게 갔다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 경선 결과에 따라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고 하면요. 이낙연 씨는 승복했지만 내홍 여진 지지층 지금 이탈. 지금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 지금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 지지자들이 대선 후보 경선 무효표 처리 이재기 해가지고 여기서 이 결과가 왜 이딴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왜 재투표를 하지 않느냐, 너무한 거 아니냐 하면서 지금 결국 그렇게 민주당을 좋아했던, 여당을 좋아했던 이 지지층도 이탈하는 분위기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낙연 씨가 이제 경선 결과에 승복하면서 재투표를 안 하게 되므로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를 지금 이제 생각을 해봤죠.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뭐가 문제냐? 자, 지금 지지층이 뭐하고 있다? 이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지층이 이탈을 한다는 거는 이제 이번 대선에서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확률도 높다라는 거예요. 지지층이 여당에서 지지층이 벗어난다는 거는. 지금 안 그래도 대장동이라는 사태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과정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당장에 뭐가 있을까를 봤더니 이거죠. 자, 과거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고 하면요. 과거에 이제 전문가들 대충 뭐라 생각해요?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일어날 것이다. 가능성 크다. 근데 그게 언제냐고 하면 내년 초 2월이죠. 2월 달에 베이징 올림픽 무대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남북 정상회담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보다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하기에 뭐라 생각하느냐?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보니까 과거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자, 과거에 보면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박수현 씨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회담 못해도 된다. 다음 정부 이어받으면 되기 때문에 급한 거 아니다라고 했어요. 급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어떤 가정이 따라와야 되냐고 하면은, 자,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회담을 안 한다라는 거는 다음 정권에서 뭐 해야 된다? 다음 정권에도 친북 정책이 따라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가 돼요?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된다라는 보장이 확실히 있다라고 하면은 문재인도 이번에 뭐라 합니까? 남북회담 안 하고 좋게 그냥 넘겨서 이재명 씨에게 넘기면 돼요. 지금 여당 후보자, 이어받는 여당 후보에게 다음 정부한테 넘기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거죠. 앞서 보여드렸던 게 뭐예요? 이낙연 지지층의 40%가 윤석열에게 갔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이낙연 씨의 이 승복 결과에 따라서도 지지층이 계속해서 이탈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다음 후보자들을 보자고요. 후보자를 봤더니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북미 대화 주선한다. 북한과 미국이 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과거에도 이재명 씨는 남북에 대한 이야기 많았어요.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북미 대화에 대한, 남북협에 대한 이 정책을 이어줄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남북경협, 남북정책, 뭐 남북정상회담 이렇게 목숨 걸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문제는 이거죠.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한미가 공조해가지고 핵을 억제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뭐 엄청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물론 홍준표보다는 낫겠지만 그렇게 우호적인 입장은 아니라 생각해요. 왜냐고 하면은 윤석열 씨는, 제가 보는 윤석열 씨는 자신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정권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무엇인지, 그 불만 중에 하나가 북미 정상, 남북. 저희 남북에 대한 이런 모습들이 지금 국민들에게서 불만이기 때문에 윤석열 씨가 이거를 강조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야기를 보면요, 홍준표처럼 엄청 강하게 때리진 않지만 엄청 우호적인 얘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씨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도 이 남북 경협에 대한,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이 모멘텀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홍준표 같은 경우 어때요? 홍준표는 완전히 그냥 북한을 까요. 그래서 홍준표는 과거에도 뭐 했어요? 과거에도 문재인 씨와 이 토론회를 할 때도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왜 북한이 적이냐 얘기 못하느냐.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다라고 계속 얘기했을 만큼 북한에 대한 이 공격적인 태도였고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는 거는 우리의 안보의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공격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또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뭐 이런 남북에 대한 발언, 뭐 종전선언 이야기 나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홍준표. 또 남북 가지고 남북 합작해서 평화쇼하지 마라. 평화쇼하지 말고 너 조용히 내려올 준비나 해라 라고 하면서 공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어때요? 자, 지금 상황이 이재명 씨는 남북경협에 남북경협 가능성이 있어요. 남북경협. 근데 지금 윤석열 씨와 홍준표는 뭐다?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음 정권에서 이어주면 된다? 못 이어주는 상황인 거지. 못 이어줄 수도 있는 거지. 왜?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민주당에서 이낙연 씨의 경선 결과에 따라서 뭐가 돼요? 표갈되고 있으니까. 표가 지금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니까.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은, 이 문재인 정권에서 정상회담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간첩이 있어요. 간첩에 대한 이야기 많잖아. 간첩이 있습니다. 그럼 김정은도 뭐야? 김정은도 지금 상황을 알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난다, 예로. 뭐 물론 일어날지 안 할지 저도 몰라요. 정권 교체인데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거 지금까지 했던 거랑 완전 정반대로 공격적으로 돌변할 거거든. 그럼 김정은이 원하는 걸 타기 위해서는, 원하는 걸 먹기 위해서는, 원하는 걸 받아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받아내려면은 해야 되는 거는 뭐 해야 된다? 지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냐고 하면은, 문재인 정권의 지금 마지막 남북 정상회담은 사실 기정사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경협 이벤트는 분명히 다가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 뉴스 보면은 또 뭐라 나와요? henceforth 내년 2월에 남북 정상회담 띄우고, 그래서 지금 이거 정상회담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니까. 그래서 보다시피 지금 뭐 베이징, 근데 이낙연 씨도 얘기했던 게 베이징 겨울올림픽 가는, 베이징 올림픽 놔두고 지금 정상회담에 관련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근데 또 분위기를 보면 또 뭐가 있냐고 하면은, 그럼 과연 정상회담을 할 만한 분위기인가를 놓고 봤더니, 어떤 부분이 있느냐? 이거죠. 과거에 뭐 했어요? 김여정 씨. 과거에 우리가 이제 UN 가가지고 문재인 씨가 종전선 막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김여정 씨가 뭐라고 해요? 김여정 씨라고 하기 싫다. 김여정이 뭐라 합니까? 이틀 연속 담화, 정상회담 가능. 그래서 연락선 복원부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틀 연속으로 남북관계 회복과 관련된 담화를 낸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의미 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뭐 하면은 정상회담 논의 가능성을 꺼냈고, 정부는 남북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통신 연락선이 복원돼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락선 복원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남북 통신 연락선이 어떻게 돼요? 55일 만에 재가동됐어요. 그래서 실무급 회담 등 대화는 재개는 미지수였지만 어쨌든 뭐했다? 55일 만에 그래서 재가동을 시켰다.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연락선이 먼저 복원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이미 진행을 시킨 상황이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이런 이야기는 남북에 대한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거는 분명히 기대해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최근에 보면은 보이죠? 최근에 보면 미국을 방문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측과 종전선언을 포함해 남북 북미 관계에 관련한 전반적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했어요. 10월 12일에. 방문을 했는데 사실 지금 이 타이밍에 왜 방문을 하겠어요? 제가 보는 관점이 이 타이밍에 방문한 거는 이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서 미국의 입장을 한번 더 듣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종전선언도 포함해서 뭐 얘기를 할 거다라고 방문했던 거고, 저 방문을 할 계획이라 밝혔고 이게 12일이었고 그 다음날 기사에 어떤 내용이 올랐냐고 하면요.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 워싱턴에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없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화합에서도 하면서 여기 나오죠. 설리번 보좌관은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청와대 안보실은 이날 하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 없다는 미국 측의 진정성을 재확인했으며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서 협상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한미 안보실장 협의는 북한이 남북 간 상시 소통 채널을 재가동하고 연일 한국과 미국을 향해 이중기준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열렸으면서 설리번 보좌관이 밝힌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고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입장은 조 바이든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까지 다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예요? 남북 정상회담은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안 할 이유가 없고 실제로 이제 김정은이 화단만 하면 이제 화단만 하면은 무조건 진행이 될 이슈죠. 그럼 지금 정리해보면 뭐예요? 지금 정리해보면은 남북 정상회담은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지금 정권에서는 할 수밖에 없다가 된 거죠. 근데 지금 정권뿐만 아니라 뭐예요? 지금 정권뿐만 아니라 김정은 입장에서도 할 수밖에 없다. 왜? 만약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 야당은 지금 우호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제 2월달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마지막으로 4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잘 봐요. 지금 남북경협주 주포들은 물려있다고 하면 주포들이 있다고 하면 이 엑시트 기회는 언제겠어요? 엑시트 기회는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봤을 때 남북개혁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큰 파동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남북개혁주 아마 연말에서 내년 초에 남북경협 모멘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큰 시세를 주지 않을까. 내용은 안 특별해도 괜찮아요. 뭐 때문에? 다음 정권이 만약에 바뀌게 되면 엑시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 기회를 줄 때 큰 시세로서 엑시트 포지션을 취하지 않을까, 물량을 팔아넘기지 않을까, 남은 물량을 설거지 파동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개혁주를 잘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남북개혁주 뭘 살 것이냐, 이게 문제. 남북개혁주 무엇을 살까요가 문제잖아요. 사실 굉장히 많잖아. 근데 사실 남북개혁주는 물리면 아야 해요. 왜? 남북개혁주는 정상회담 안 하거나 뭐 안 하면 답이 없거든. 실제로 또 남북개혁주를 사놨더니 막 내년에 정상회담도 안 하고 뭐 또 없어. 근데 정권 교체까지 돼봐. 그 남북개혁주 진짜 답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남북개혁주를 사더라도 만약에가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주 플러스 모멘텀으로 다른 모멘텀이 함께 존재하는 종목을 사야지. 함께. 그래서 그게 뭐냐고 하면은 바로 최근에 이제 또 볼만한 모멘텀은 이거예요. 위드 코로나.
그래서 위드 코로나 기대감의 여행이어 리조트주도 헐. 위드 코로나까지 플러스 복합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사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복합 모멘텀, 어떤 모멘텀? 자, 여행이어 리조트를 했잖아. 그럼 여행과 리조트. 그럼 그 다음에 또 따라오는 게 뭐가 있냐고 하면요. 여행과 똑같은 맥락이죠. 바로 이거예요. 크루즈. 인천항의 내년 월드 크루즈 세척 유치. 위드 코로나 성급. 이제 여행, 이제 우리 비행기 말고 크루즈도 이제 슬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예요? 내년에 제주에 크루즈 125척이 온다. 업계 입항 금지 풀리기 하면서 위드 코로나를 통한 이 크루즈선도 지금 이제 슬슬 운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상품 뭐가 나와요? 대형 카페리선 유시다 오퍼로 유시다 오퍼로 울릉도 크루즈 여행 상품 출시하고, 그래서 이 크루즈선, 크루즈 지금 연말이라든 지금 시장의 이슈가 또 뭐예요? 위드 코로나. 그래서 거기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 크루즈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크루즈선. 근데 제가 이게 왜 괜찮냐고 하면은 잘 봐요. 지금 이걸 봐야 돼요. 개성공단 금강산 문정부 임기말 불쑥 북한 호응할까? 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임기말에 지금 던지는 게 뭐냐고 하면은 여기 나오죠. 지금 보면은 국제사회가 납득할 대북 제재 완화, 종전 선언 했어요. 그다음 종전을 선언하자, 뭐 종전 선언을 하자, 종전하자라는 얘기 했었고, 이제 그다음 뭐예요? 개성공단과 금강산 개별관광 재개 지지 등 세 가지의 역점을 두고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혀졌죠. 옛날부터. 그래서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당장 북한에 줄 수 있는 선물 보따리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돌고 돌아서 온 게 뭐예요? 그러니까 선물 뭐 당장 얘가 뭐 문재인이 대놓고 돈을 주겠습니까? 뭘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하는 게 뭐야? 금강산 관광이랑 개성공단 재개 카드. 개성공단 재개는 알다시피 개성공단 재개함으로써 북한 경제, 개성공단이 사실 우리나라도 이득이 있지만 북한 시장 자체도 북한 경제 북한에서도 돈 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경제 플러스가 되는 거고, 금강산 관광은 또 뭐예요? 관광객 유치에 따른 플러스 이제 돈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거예요. 그냥 북한에 줄 수 있는 선물이 대놓고는 없어요. 대놓고 없지만 그래도 해줄 수 있는 거는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을 하게 함으로써 뭐가 된다? 하게 해줌으로써 북한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 마지막으로 꺼내는 카드가 뭐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개별관광 재개 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금강산 관광. 자, 지금 남북경협주 플러스 금강산 관광. 근데 금강산 관광은 뭘 가지고 합니까? 크루즈를 타고 가죠. 크루즈 타고.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이거예요. 펜사 엔터프라이즈. 보다시피 크루즈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뭐라 했어요? 금강산 관광 기대 크루즈 리조트 관련주 강세다. 그래서 펜사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크루즈입니다. 크루즈. 그래서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그래서 만약에 이 펜사 엔터프라이즈가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드 코로나를 통한 크루즈 관광 산업에 대한 수혜 모멘텀이 있다. 지금 당장 기대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먼 미래 10년 뒤에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돼서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선물로서 뭘 준다? 금강산 관광이 만약 재개된다고 하면요. 뭐예요? 크루즈 관광을 통한 펜사 엔터프라이즈는 어찌됐든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 뭐야? 남북기업이 잘 돼도 좋은 거고 못 돼도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는 거죠. 사가지고 손해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펜사 엔터프라이즈 같은 거 보면은 최근에 또 여행 상품 쿠팡에 직접 공급하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위드 코로나를 통한 여행 상품이나 크루즈 관광에서 수혜 모멘텀이 있고 잘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금강산 찾아가는 그 모멘텀이 있고,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최바닥에서 놀고 있는 구간인데, 적어도 이 종목은 지금 이 구간 한 900원대에서 1050원대 모아가면 나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만약에 금강산 재개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를 통한 수혜 모멘텀으로 간다고 하면은 아마 1400에서 1600원 이 저항대를 뚫기 어렵겠지만, 금강산 관광이 만약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선물로 재개가 된다. 그럼 이거는 진짜 크게 엮일 거예요.
왜냐면 금강산 관광이 몇 년 만이야? 몇 년 만이지? 헷갈리는데 여러분 찾아봐요. 저는 금강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언제부터 금지 먹은지 지금 헷갈리니까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금강산 몇 년 만이야? 이거는 진짜로 몇 년 만에 뚫린 거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금강산 북한이 무서워서 가보고 싶진 않지만 못 가보신 분들 가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관련주는 분명히 충분히 해먹을 거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지금 이낙연 지지층이 이탈하면서 지지층이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민주당을 이탈하면서 야당으로 넘어가면서 이 대선에 대한 정권 교체에 대한 이 부분, 정권이 유지될지 교체될지가 굉장히 지금 흥미진진해졌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주포들은 마지막 엑시트 기회라고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연도에 남북정상회담 이슈가 나오면 크게 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펜사 엔터프라이즈를 잘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용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